자, 중복순열 해봅시다. 먼저 용어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있는 순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요 멘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순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순열의 기호를 새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n 파이 r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를 하고 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을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n의 r제곱.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예시를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막 뭐라고 나와 있죠. 뭐 정수의 개수, 기명, 투표, 반편성 이거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중복순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따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A, B, C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상황과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할 건데 중복을 허락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P2, 즉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AB, AC, BA, BC, CA, CB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중복을 허락한 채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호를 3파이 2라고 하겠죠? 3파이 2. 그러면 이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AB랑 AC는 당연히 순열을 나열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AA,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골라도 내가 허용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BA, BC에 BB도 되는 거예요. CA, CB에 CC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총 몇 개예요? 9개죠. 우리가 이거를 3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중복 순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에 대한 거를 좀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여기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1, 2, 3, 4라는 숫자 4개가 존재해요. 4개가.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숫자를 2개를 뽑아서 두 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를 만들 거면 잘 봐. 두 자리 숫자를 빈칸을 만들어 주고요. 일반적인 순열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리에 4가지 숫자가 올 수 있고 둘째 자리에 3가지 숫자가 올 수 있어서 12개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자리에 1, 2, 3, 4 중에 하나, 즉 4가지가 올 수 있죠. 근데 둘째 자리에도 4가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해도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16개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11, 22, 33, 44 같은 숫자를 허용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1, 22, 33, 44 하면 딱 4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인데 얘는 4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4파이 2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숫자나 문자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동아리를 선택한다고 해볼게요. 동아리. 좀 예시가 재미가 없어. 동아리를 선택을 하는데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B까지만 하자. B까지만 하고요. 동아리가 세 종류 있다고 해볼까요? 동아리가 뭐가 있을까? 몰라. 연극 동아리.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몰라. 요리해. 요리. 그러면 어떤 것이 중복이냐라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좀 표현을 해볼게. 보세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의 개수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의 경우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동아리에 가는 것이 상황상 중복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로 보면은 둘이 똑같으면 중복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동아리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연극이라는 같은 동아리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연극이라는 동아리가 중복인 거예요. 피아노도 중복이고. 그러니까 이 A, B가 갈 수 있는 게 A, B가 연극, 피아노, 요리 갈 수 있죠. B도 연극, 피아노, 요리 갈 수 있고 둘이 다른 동아리를 갈 수도 있고 같은 동아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3 곱하기 3을 통해서 3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중복 순열의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과일 배, 귤, 감이 있어. 그냥 한 글자로 하는 거야. 서로 다른 과일, 배, 귤, 감을 서로 다른 접시에 접시는 그냥 A, B로 합시다. A, B에 담아 봅시다. 담아 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라는 과일을 A 접시에 담거나 B 접시에 담을 수 있죠. 그 다음 귤이라는 과일을 A 접시에 담거나 B 접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접시의 과일을 당연히 담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이라는 과일도 A랑 B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라는 과일을 담을 수 있는 배가 담길 접시를 선택하는 것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배한테 두 가지, 귤한테 두 가지, 감한테 두 가지인데 그럼 2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2의 세제곱.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2파이 3이라고 써요. 근데 이제 이 2파이 3은 약간 이질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NPR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거든? 근데 N파이 R은 저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는 지금부터 이게 2파이 3인지 3파이인지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방법을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다른 편지 3개를 2개의 우체통에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편지 3개를 2개의 우체통에 집어넣는다 라는 상황은 3파이 2일까요? 2파이 3일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니까 편지를 2개의 우체통 중에 한 곳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A 편지, B 편지, C 편지가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고 2파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서로 다른 아까랑 비슷해요. 과일 5종류가 있어요. 5종류. 그때 접시 3개에 담으래요. 접시 3개. 그럼 이제 과일을 접시에 담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과일이 선택할 수 있는 접시는 각자 3개입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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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3의 5제곱이 돼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 텐데 먼저 문제를 풀고 올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지금 내가 예시를 들어준 내용들은 뭔가 그냥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논리가 펼쳐질 수 있어요. 우체통이 그 2개고 편지가 3개니까 야 이거 3의 제곱 아니냐라고 우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면 의인화라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요것은 이제 나만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나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별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화를. 이렇게 해볼게요. 편지한테 지금 연극을 좀 할게. 잘 들어봐. 편지 A가 있어. 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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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우체통에 갈래? 자연스러운가요? 편지야. 어느 우체통에 갈래? 편지야.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편지야. 어느 우체통에 갈래? 자연스럽죠? 근데 우체통아. 어느 편지를 받을래? 이거 부자연스러운가요? 우체통아. 어느 편지를 받을래? 편지야. 어느 우체통에 갈래? 우체통아. 어느 편지를 받을래? 잘 보세요. 편지야. 어느 우체통에 갈래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체통아. 어느 편지를 받을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A라는 우체통과 B라는 우체통이 있으면 저는 작은 A, 스몰 A의 편지를 받을래요? 하고 근데 B한테도 물어봤더니 저도 스몰 A 받을래요? 하면 중복이 허락이 되죠. 그쵸? 근데 있잖아. 그러려면 A라는 편지를 찢어서 넣어줘야 되나요? 편지를 반으로 갈라서 A에도 넣고 B에도 넣어줘야 돼? 그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아. 웃기죠?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영상 찍으면서. 과일아. 어느 접시에 갈래? 어느 접시에 갈래? 저는 A 접시에 갈래요. B 접시에 갈래요. 자연스럽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접시야. 어느 과일을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접시에다가 과일을 놓을 때 그 과일을 반으로 갈라서 놔야 되나요? 선생님, 과일을 반으로 갈라서 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첫 시간에. 어, 과일은 그냥 과일의 원 형태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과일을 쪼개서 놓는 경우를 우리가 허락을 한다면 그냥 한 1000개, 10,000개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매번 답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과일은 쪼갤 수 없는 상태, 편지는 찢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다 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중복 순열에 대한 것을 뭐 적어 놨을 거예요. 뭐 함수도 적어 놓고 했을 텐데 이 함수는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제 딱 하나. n 파이 r에 n과 r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앞에도 작은 숫자가 올 수 있고 n 파이 r에서 계산하는 방법의 정의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를 제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러 갑시다.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괜찮아요. 쉬워요. 같이 할 거야. 얘는 6의 제곱이고요. 3의 4제곱이고 7의 1제곱이니까 7이고요. 2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n의 세제곱이 125. 그렇다면 n은 당연히 5겠죠. 그 다음에 n의 5제곱이 243. 3일 거고요. 뭐 등등등등 있을 거예요. 잘 구해보면 되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정수. 4자리 정수니까 이런 자릿수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111, 2222 이런 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1, 2, 3, 4, 5 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 5. 두 번째도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5. 세 번째도 5. 네 번째도 5. 그래서 5의 4제곱.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문제를 쉽사리 4의 5제곱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너네는 그것들을 오해한다가 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O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의 문제,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5개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5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1번 문제에 O 또는 X라는 경우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도 OX, 세 번째도 OX. 그러니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개수가 2개예요. 그리고 2개, 점점점,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문제에 OX를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5제곱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됐다면 쭉 해보면 돼요. 쭉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2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 한번 물어볼게요. 편지야, 어느 우체통에 갈래? A, B, C 편지가 있으면 저는 라지 A, 라지 B 우체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A에 갈래요, 저는 B에 갈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두 가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보세요. 첫 번째 것만 보고 요 예시는 봤으니까. 자, 그러면 28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5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호텔을 예약해서 뭐 2명, 2명, 1명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죠. 여행자가 투숙하지 않는 호텔이 있을 수도 있대요.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 B, C, D, E의 여행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텔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야, A야, 너 호텔 3개 중에 어디서 자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나는 A, 뭐 B한테 물어보면 나는 C 이런 식으로 정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3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가지. 그래서 3의 5제곱이에요. 이제 슬슬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체 이걸 어떻게 헷갈린다는 거야? 물론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의인화를 좀 해서 물어봤었잖아요. 그럼 호텔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호텔아. 네, 쓸게요. 좀 유치한데. 호텔아. 어느 여행자를 받고 싶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호텔이 나는 A를 받고 싶어. 나는 B를 받고 싶어. 나는 C를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잠을 다 잘 수가 없죠. 2명을 못 받습니다. 호텔에서. 2명을 못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데도 사람 A, B라는 데도 A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2개의 호텔에 가서 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몸이 이렇게 분리해서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3의 5제곱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인화만 해주면. 그래서 꼭 문제를 풀 때마다 초반에는 뭔가 속으로 그냥 물어보세요. 저 여행자 호텔한테. 약간 또라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자, 29번 해볼게요. 남자 5명, 여자 4명이래요. 1, 2, 3 반에 편성을 하겠답니다. 반이 3개야. 야, 그럼 당연히 남자, 여자가 같은 반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중복을 허락한 거예요. 남자는 홀수반, 여자는 짝수반이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짝수반이 하나야. 그러면 여자 4명은 무조건 2반에 가야겠죠. 무조건 2반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자는 선택의 경우가 없습니다. 여자 선택 없어. 여자는 권리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문제에서는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선택 권한이 없죠. 근데 남자 5명은 선택 권한이 있지 않나요? 1반 또는 3반? 그쵸? 그러면 남자 학생 5명한테
너 1반 아니면 3반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1 또는 3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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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총 경우의 수가 32개예요. 근데 항상 중복순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각 반에는 적어도 한 명이 편성된다. 이것에 대한 함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일단 2반은 절대로 비워져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한테 다 물어봤는데 전부 다 1반을 갖겠다고 하면 3반이 비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전부 다 3반을 가겠다고 하면 1반이 비게 됩니다. 그러므로 1반이 비게 되는 경우와 3반이 비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가 한 개씩 있기 때문에 그 총 경우 두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30가지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반,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항상 저렇게 조건이 나와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예제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제. 자, 봅시다. 모스부호라는 걸로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예시야 예시. 전구가 있어. 전구 두 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전구. 이 전구는 켜지거나 꺼지거나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켜지거나 꺼지거나예요. 그러니까 켜지거나 꺼지거나라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전구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에다가 신호를 작성을 해놨어요. 신호.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켜져 있으면, 두 개 스위치가 온 되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하고 있어. 전쟁. 엎드려 이런 신호야. 엎드려. 근데 한 개 온, 한 개 오프야. 혹은 한 개 오프, 한 개 온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 전구마다 좀 생김새가 다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때도 뭐 일어나, 뭐 자, 뭐 이런 걸로 했다고 쳐봐요. 신호를. 그럼 이런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번 전구는 켜지거나 꺼질 수 있겠죠. 2번 전구도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씩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 곱하기 2라는 네 가지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켜, 꺼, 꺼 네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구가 한 대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전구가 한 대가 늘어났어. 그러면 저 3번이 켜지냐 꺼지냐에 의해서도 신호가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8개가 됩니다. 8개.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워보고 모스부호로 좀 이해를 해볼까요? 모스부호는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뭐 스카우트 같은 거 했으면 봤을 텐데, 이 점과 직선으로 신호를 만드는 건데요. 이 부호를 한 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한 개를 사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한 개를 사용. 그러니까 저 부호를 하나 사용하라는 거니까 하나를 사용하면은 점을 주거나 이 선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 하나에 신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 하나에 신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개를 사용을 해볼게요. 두 개 사용을 하면 이런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점점, 점선, 선점, 선선. 이거에 다 신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모스부호는 이거에 다 알파벳들이 있죠. 자, 3번.
3개를 쓰면 점점점, 점점선, 점선선, 선점선 등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규칙을 좀 따라가 보면 여기는 2개고요. 두 번째는 2의 제곱계고요. 얘는 2의 세제곱계입니다. 그럼 4개를 사용했을 때는 2의 4제곱계겠죠. 그러므로 요것을 다 더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됐으면 또 나를 찾아오면 됩니다. 자, 30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보시고 오면 됩니다. 자, 얘가 뭐라 그랬냐면 3가지의 깃발이 있답니다. 이 깃발들을 한 번 이상 3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를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을 들어 올리면 청색을 들어 올리거나 녹색을 들어 올리거나 적색을 들어 올리겠죠.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은 두 번을 들어 올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록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청록.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녹청. 청록이랑 녹청은 엄연히 다른 신호의 개수입니다. 이게 이해가 좀 돼야 하는데 당연히 신호라는 것은 순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녹청이냐 청록이냐는 당연히 다른 그 신호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 봉화 같은 거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깃발을 2번 올리면은 처음에 청록적 중에 하나, 두 번째에 청록적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3개고요. 두 번째는 3의 제곱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3개를 3종류씩 하는 거니까 3의 세제곱계예요. 따라서 39개인데 그러면은 대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2번 올린다는 건 2개를 동시에 올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막으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31번. 서로 같은 n개의 깃발을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그때 이 n개의 깃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연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같은 애들의 깃발을 나열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서 들어 올리거나 내려라는 거니까 뭐 첫 번째 깃발, 두 번째 깃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올려 내려 올려 내려 하면은 어떤 신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려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각자의 깃발들은 선택권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두 번째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점점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n개에 나열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총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이에요. 2의 n제곱은 신호의 개수인데 이거를 100개 이상 만들려고 했으니까 요 n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연수 n의 최소값이니까 n은 7이 됩니다. 7개만 해도 128개의 신호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정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요거 풀고 계속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4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라고 합니다. 4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 한번 풀어볼게요. 4자리니까 4자리를 만들어줘요. 4자리를 만들어주고 짝수잖아요. 짝수면은 맨 끝에가 중요하겠죠. 맨 끝에. 그러면은 맨 끝에가 0이거나 2거나 4여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0이거나 2거나 4인 경우를 한 방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진행을 할게요. 따로 진행을 하면 자, 0인 케이스가 문제예요, 항상.
맨 뒤가 0이야. 그러니까 땡땡땡 0인 경우를 한번 먼저 볼게요. 땡땡땡 0. 땡땡땡 0이에요. 땡땡땡 0이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순서 요거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가 맨 앞에 들어올 수 있죠. 5개. 그 다음은 여기는 0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6개, 6개야. 됐나요? 그럼 땡땡땡 2일 때, 땡땡땡 4일 때는 지금 이 개수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해보면 되죠. 맨 앞에는 또 몇 개 올 수 있어? 5가 올 수 있어요. 6이 올 수 있고 6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같은 경우가 3개니까 3까지 해주면 되겠지. 중복순열의 장점은 이겁니다. 다른 거는 0이 올 때, 2가 올 때, 4가 올 때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순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중복순열은 어차피 중복을 허락할 거라서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는 항상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중복순열인지 잘 몰라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버릇을 그렇게 들여놔야 돼. 중복 조합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3은 540이죠. 540. 그렇게 해주면 되고 세 자리 이하의 정수의 개수. 세 자리 이하라 했잖아. 그러면은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자리를 먼저 구해보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5개, 두 번째 6개, 세 번째 6개. 두 자리라고 하면 맨 앞에 5개, 두 번째 6개. 한 자리라고 하면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80, 얘는 30. 따라서 215개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16개네요. 미안해. 정수라고 했으니까 0도 되네. 0. 6개네요. 됐죠? 33번. 0, 1, 2, 3을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4자리 자연수에서 2000보다 크려면 일단은 맨 앞자리가 문제죠. 맨 앞자리. 그럼 일단 맨 앞자리가 2 땡땡땡 3 땡땡땡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그럼 2000 몇일 때를 한번 볼게요. 2000 몇일 때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 수 있는 정수의 개수가 4개, 4개, 4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0, 1, 2, 3 중에 하나, 0, 1, 2, 3 중에 하나 이거 하면 되잖아. 3일 때도 4개, 4개, 4개 올 수 있죠. 여기서 64, 여기서 6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총 128개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답은 127개예요. 왜요? 2000보다 큰이잖아요. 큰. 근데 여기 처음 케이스에는 2000도 포함되어 있죠? 200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27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요. 자, 함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함수를 설명을 좀 할게요, 먼저. 함수를 다 까먹어서. 자, A랑 B랑 C. 1, 2, 3, 4. 우리가 일단은 얘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함수 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함수들이 있는데 그냥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대1 함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1대1 대응 함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 항등 함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일단은 항등 함수는 좀 제외를 한 함수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1대1 대응은 아주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개수를 구할 때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 유형에 한해서는요. 원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은 다루지 않는다. 자, 요렇게만 해볼까요? 자, 함수는요. 그냥 함수라는 것이 정의되려면 정의역에서 출발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1을 선택했다고 쳐. 그럼 B가 뭐 4를 선택했다고 쳐. C가 4를 선택했다고 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갈 수 있는 곳, A의 도착지는 총 몇 개? 4개. B의 도착지도 4개. C의 도착지도 4개.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1대1 함수는 뭐냐면 같은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씩만 가볼게요. 하나씩만. 자, A한테 A야 너 어디 갈 거야? 하면은 1, 2, 3, 4 중에 고민을 하겠죠. 그럼 나 1 갈래 라고 하면 이제 B는요. B는 갈 수 있는 선택지에서 1이 없는 겁니다. 1이 없어요. 그러니까 2, 3, 4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나 3 갈래.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이제 2랑 4밖에 안 남았죠. 뭐 나 2 갈래.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속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4, 3, 2가 됩니다. 됐죠? 4, 3, 2가 돼요. 그러므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NPR이에요. NPR.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n의 r제곱이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n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NCR이지만 우리는 지금 되게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이 두 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역의 개수, 기호, 파이,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공역이 4개고 정의역이 3개니까 4 파이 3, 4의 세제곱인 거예요. 자 내려가서 풀어볼까요? 바로 나오죠.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m이라고 했으니까 x에서 y로 그러면 공역이 y, x가 정역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5p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125에다가 60을 더해주면 되니까 185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1, 2, 3, 4에서 5, 6, 7, 8, 9로 간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적어보세요. 1, 2, 3, 4 y는 5, 6, 7, 8, 9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f1과 f3의 값은 짝수 f2와 f4의 값은 홀수 이게 뭐예요? f1이 뭐냐면 1이 간 곳이에요. 1이 간 곳. 치역이라고 부르죠. 치역. 그러면 여기서 짝수가 몇 개야? 2개야, 2개. 그러면 1이라는 애는 6으로 가거나 8로 가거나 밖에 없습니다. 경우를 세보면 얘는 6 또는 8이에요. 얘도 6 또는 8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는 F2는 봐봐. 여기서 F2 홀수가 몇 개야? 홀수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로 가면 돼요. 3개를 다 갈 수는 없고 3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5 또는 7 또는 9로 가면 되는 거죠. 4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짝수로 가는 게 두 가지. 홀수로 가는 게 세 가지. 따라서 36가지의 경우를 가진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중복순열의 핵심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잘 작성을 해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좀 잘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중복순열은 여기까지 합시다.